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학과에 있는 노영길입니다. 이번 강의는 노인의 이해 중에서 노인 질환의 특징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주 내용은 첫 번째,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질환의 특징을 좀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노인이 갖고 있는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갖는 단순히 질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노인 증후군에 대해서 이해하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시고요. 가장 포괄적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노인 건강 종합 평가에 대해서도 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에서 중요한 약물 관리,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다약제 복용과 약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에서 가장 흔한 만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질환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고혈압이나 관절염, 뇌졸중,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성인도 가지고 있는 병이기도 하지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치매나 노쇠, 또 노인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 노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이런 두 가지 질환들이 혼합되어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노인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인병을 조금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나이가 드는 노화 때문에 이런 생리적인 변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은 잘 적응하고 예빈 능력이 있으면서 잘 적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능력이 있지만,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런 예빈 능력이 감소되고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병이 발생했을 때 임상적인 양상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젊은 성인층과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높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우리가 걷는다거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소변을 가리거나 이런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총칭을 노인병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인 질환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이 M으로 시작되는 세 가지 거동, 모빌리티, 또 멘테이션의 문제, 정신기능, 배설의 문제, 믹추리션 같이 M으로 시작하는 이런 상태를 3M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로 시작되는 의인성, 영어로는 이아트로제네시스라고 그러는데, 주로 의인성은 알고 계시겠지만 주는 우리가 의학적인 치료나 그런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에서는 주로 여러 질환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고 이 다약제 복용, 어떤 경우는 하루에 20알, 30일까지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약물 복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노인들의 건강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하셔야 되는 치매인 경우 같이 이런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요실금, 소변을 제대로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실금의 문제, 그리고 심한 관절염이나 골절 때문에 생기는 잘 못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예비 능력이 감소돼 있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항상성의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를 케어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치매가 있고, 치매만 한 가지 병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여러 가지 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매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중풍이 왔을 때 거동을 못하고 일상생활에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평가가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갖고 있는 병, 질환의 좀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질병 다발성이라고,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시고요. 또 관절염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뭐 고지혈증, 또 골다공증이 아주 심해지셔가지고 낙상이 되셔서 뭐 골절이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 이제 노인 질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질병의 증상이나 징후가 불분명하거나 비전형적이고 무증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상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걸 이제 증상이라고, 사인이라고, 심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톰 앤 사인 이야기할 때 심톰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사인이라고 하는 징후가 좀 불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됐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가장 심각한 병이 심근경색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근경색을 진단을 하거나 환자가 왔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주 심한 가슴에 흉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뭐 금방 죽을 것 같고 뭐 바위덩어리가 가슴에 있는 것처럼 심한 가슴 통증, 흉통이 있는데, 노인에서는 이 흉통이 없이 심근경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노인에서 굉장히 흔한 병들 중에 하나가 이제 폐렴이고, 뭐 폐렴이 80세, 90세 되셔서 폐렴이 생기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항생제 쓰고 입원해서 치료를 하면은 바로 좋아지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오래되는 경우에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폐렴이 잘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뭐 폐혈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망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렴이라고 진단을 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기침 가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38.5도나 39도 이상의 열이 나야 되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런 기침 가래가 약간 있으면 열이 없는 경우에 폐렴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로 들어보면은 80세 할머니가 평상시에는 잘 뭐 외출도 하시고 마실도 나가고 식사도 잘 하고 소변도 잘 가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뭐 식사도 못 하고 누워만 계시다가,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이제 자녀분들이 병원에 모시고 와서 뭐 기본적인 검사를 했더니 폐렴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흔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좀 비전형적이고 또 불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조금 접근을 하실 때 노인분들을 볼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소보고, 뭐 영어로는 그냥 이야기하면 과소보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영어로 보면 이제 언더 리포트,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노인이 되시면 누구나 뭐 관절염도 생기고 뭐 숨도 차고 기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다공증이 그러면 나이가 드시면 다 생기느냐? 그건 아닌 거죠. 관절염이 다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 과소보고는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다 아프고 관절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환자 본인도, 노인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족들이나 의사들도 이건 나이가 먹어서 병이 생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무릎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이제 80세 할머니가 의사한테 찾아와서 오른쪽 무릎이 붓고 아파서 쭉 했더니 의사가 진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했더니 이건 만성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아픕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약 드시고 그냥 지내서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물어봤다는 거죠. 왜 오른쪽 무릎만 아픈데 왜 왼쪽은 안 아프냐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다 생기면 양쪽에 생겨야 되는데, 오른쪽은 관절염이 생기는데 왼쪽은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 생기는 노화 과정을 정상 노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병적인 과정에서 생기는 노화 과정, 그러니까 병적 노화 과정, 패소로직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노안이 오고 온시가 생겨서 가까운 게 잘 안 보고 돋보기를 써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지만, 병은 관절염이거나 골다공증이거나 뭐 이런 건 꼭 나이가 먹어서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나이가 먹었다고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이 고혈압, 당뇨병 같은 이런 대표적인 병들도 그렇고
뭐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병들이 그냥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케어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이 서로 간의 상호관계 하고 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럼 여러 가지 또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면 약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이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 관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 환자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하실 때 치매 약물 관리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관절염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먹고 계시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도 한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무슨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이건 혹시 끊어도 되는 건지 너무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는지 한번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봐주시고 뭐 더 정확한 것은 다니고 있는 의사에게 뭐 소견서 같은 걸 좀 적어 주셔서 이러이러한 약을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시는데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시겠다라고 한번 의뢰를 하고 의견을 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노인들은 여러 가지 병들이 있고 그런 병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좀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노인이 돼가지고 다 생기지 않는다는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질환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리고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이제 뇌졸중하고요. 그리고 치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이 있는 경우 또 아니면 심한 관절염이 있는 경우 가장 문제는 뭐 관절 통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필요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ADL, Active Daily Living이라고 해서 일상적인 정말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이죠. 우리가 뭐 세수하거나 목욕하거나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뭐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화장실 가셔서 대소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AD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IADL은 말 그대로 도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우리 이제 독거 노인분들이 노인의 한 반 정도가 부부 단독 세대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혼자서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집안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은행 가서 돈도 찾을 수 있고 혼자 약도 챙겨 먹고 버스나 지하철도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금방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이런 포괄적인 이 질환 뭐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나 어떤 사회적인 정서적인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노인 질환의 특징이고 그래서 노인 건강 종합 평가, 포괄적 노인 평가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활동 능력은 노인 질환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대한노인병학회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일상생활 활동 능력 ADL과 그 IADL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ADL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KADL 7개 문항, 뭐 목욕, 식사, 옷 입기, 배변, 몸 움직이기, 걷기와 같은 정말 본인 스스로 몸을 챙기는 거죠. 이런 상태를 ADL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구적 일상생활은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조금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기능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리하기라든가 장보기, 집안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쭉 노인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요약을 하면은 노인들은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다. 질별 다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병이 결과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조절을 잘 못했을 때 결과적으로 생기는 뇌졸중, 중풍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기능 저하가 같이 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환하고 전혀 다른 임상 양상으로 좀 표출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노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제리아트릭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리아트릭 신드롬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치매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쉽게 넘어지거나 할 수 있는 이제 낙상, 요실금, 우울한 감정. 노인분들 가장 또 문제가 식사 잘 못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욕 부진이 될 수도 있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전신에 통증이 생기고,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는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귀도 좀 어두워지시고 시력도 좀 떨어지는 감각 기능에 저하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같이 나타나는 것을 노인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증후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노인에서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결과적으로 서로 같이 나타나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노인 증후군하고 함께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기능 장애를 유발을 하게 되는 거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게 이런 노인 증후군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기운이 없다거나 움직이기 싫어하고 누워 계시게 되면 같은 이제 기력저하, 쇠약이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 과정, 건강 노화, 뭐 성공 노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제한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한되고 있는 효과가 입증된 것은 영양을 잘 섭취를 하고 소식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활동을 계속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인 증후군은 기운이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치매 어르신들 돌보시게 되면 이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고 동시에 또 우울감도 있으셔서 잘 활동을 안 하시려고 하고 집안에만 계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루 종일 집에 계시지 않고 뭐 복지관을 가시든지 노인정을 가시든지 좀 밖에 좀 활동을 조금 하시도록 집 밖으로 나가시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정 방문을 하거나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할 때도 매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집에만 계시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시고 산책하고 다른 친구분들이나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서 활동을 하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또 대표적인 게 낙상입니다. 이 자세가 불안정하고 잘 넘어지는 건데요. 낙상되면 젊은 사람이야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어디 횡단보도 뛰어가다가 아니면은 그 보도브록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그냥 일어나시겠지만, 노인분들은 근력이 떨어져 있고 한번 넘어지시게 되면 낙상에 때문에 골절이 쉽게 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골반 골절이나 뭐 손목 골절 같은 게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넘어질 때 가장 뭐 문제가 되는 건 뇌 문제, 머리를 다치게 두부 외상을 입게 되는 경우는 뭐 뇌출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실금, 변실금입니다. 특히 이제 변실금은 많지는 않지만 요실금 같은 경우는 할머니분들, 노인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게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요실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식욕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가장 또 병원을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 이제 잠 못 자는 불면증이 굉장히 조금 문제십니다. 잠을 또 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잠을 잘 못 자서 계속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또 자려고 그러면 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치매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 뭐 선망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선망은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뭐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뭐 이러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특히 이제 요즘에 뭐 골절이 되거나 여러 가지 병으로 수술 뭐 한 10년 전만 해도 90세 이상, 80대 중반 이후에는 그런 마취나 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안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90세, 어떤 경우는 100세 노인들도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하시고 나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헛소리를 하게 되는 이런 선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좀 연결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비전형적으로 좀 나타나는 이제 제리아틱 신드롬, 이제 노인 증후군, 이제 낙상인데요.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관절염 때문에 그 니페인, 관절염이 무릎 통증이 계속 있으시고요. 그런 분이 뭐 아파트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신다면 모르겠지만,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에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다세대 주택에 아주 가파른 계단에 뭐 4층, 5층, 3층에 사시는 경우에는 활동도 잘 못하실 수도 있고요. 계단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안 움직이시게 되고 운동을 못하게 되면 근력, 머슬 위크니스가 와서 근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혼자 사시게 되는 경우 뭐 식사도 제대로 잘 챙겨 못 드시게 되면 영양 불량이 생기는 상태에서 뭐 잠도 못 주무시고 근력도 없고 기운도 없고 또 식사도 못 하셔서 이제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그러면 좀 잠을 주무시게 뭐 안정제나 수면제를 드렸을 때, 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안정제나 수면제를 줬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안정제를 줘가지고 이게 낙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통증, 뭐 집안 환경, 근력이 약화돼 있고 영양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에서 이런 약이 문제가 돼가지고 낙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한 4, 5년 전에 이제 저한테 온 그 85세 그 할머니가 드시고 계시던 약입니다. 몇 알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 병원을 한 2군데, 3군데 정도에서 이제 처방약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약국에 가셔서 아마 관절염이 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또 드시기도 하고, 이 졸피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졸피뎀 그 불면증 약이지 않습니까? 졸피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머리 아프거나 뭐 통증이 있으면은 약국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약들, 또 아마 자녀분들이 또 좋다고 또 사다 두신 뭐 비타민제들이 이렇게 있으신데 한 50개가 넘으셨습니다. 하루에 드시는 약이. 병원에 오신 것은 물론 고혈압 당뇨병도 있으셨지만 뭐 저에게 다니던 분이 아니고 처음 오셔서 뭐 기력 없고 밥맛 없고 기운 없고 뭐 잠도 못 잔다고 오셨는데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시킨 이유는 약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약을 다 정리를 하더라도 한 12알 정도까지밖에 정리를 못 했는데,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는 약을 노인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꼭 약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다약제 복용,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폴리파마시, 이런 약물 때문에 금방 쭉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노인 증후군이 생긴다는 거죠. 뭐 치매도 생길 수도 있고 선망, 델리리움, 설망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낙상이나 못 움직이는 거, 인컨티넌스, 요실금, 또 인솜니아, 그 불면증, 영양 상태, 또 욕창, 그리고 노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어르신분들 관리를 하고 하실 때 치매 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약물을 한번 꼭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특성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노인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인은 조금 일반 성인들하고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누구랑 살고 있는지, 또 어디에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경제적으로는 병원에 왔을 때 누가 뭐 치료비나 입원비를 내실 건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를 우리가 케어하고 진료를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돌아가실 때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9988, 234 잘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병원 전공의들에게 이제 이런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한 절반, 3분의 2 이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나흘에 죽겠다.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활발하게 사시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병들이 있고 그런 이제 건강 수명하고 일반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을 비교를 하는데 건강 수명이 굉장히 조금 낮은 게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에 대한 건강 문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적인, 여기서 말하는 게 혼자서 사시는 밥 해 먹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개념인 ADL, 혼자서 대소변 가리고 움직이고 목욕하고 세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도록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좀 평가를 해서 그런 걸 CGA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포괄적 노인 평가라기도 하고 노인 건강 종합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질병 평가와 함께 기능 평가, 아마 이번 강의에서 기능 이야기를 지금 수십 번을 한 것 같은데 이 기능 평가를 좀 같이 시행하는 것을 노인 환자의 노인 건강 종합 평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건지를 한번 보면요. 이제 HRQOL이라고 해서 이제 Health Related QOL, 건강 관련 삶의 질인데요. 그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강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거, 사회 경제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는 어떤 병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병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 기능 상태가 어떤지 펑셔널 스테이투스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질환들이 있고 그 질환들 때문에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환경적인 요인들을 같이 보는 이런 부분들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 환자를 평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건강, 그러니까 어떤 병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보는 거고 금방 말씀드렸던 일상생활 활동, ADL, 또 IADL, 그리고 걷는 것, 균형, 운동에 대한 것들도 한번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하고 계시는 인지 기능, 정신 상태에 대한 것도 한번 측정을 해야 되고 우울하지 않는지 좀 물어보고 누구랑 사는지 혹시 약값은 제대로 낼 수 있고 병원비는 제대로 낼 수 있는지 어떤 환경에 사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그림으로 보면 질병평가하고 기능평가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정서기능, 사회환경적인 기능이 있고 신체기능은 일상생활기능,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도 있지만 대한노인병학회에서 2010년도에 좀 외래에서 노인분들이 오면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한국형 외래용 포괄적 노인 평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우리하고 생활 환경이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한국인의 좀 생활 습관에 좀 맞게 문화에 맞게 조금 그 항목을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학회 저도 회원이고
그 연구에 같이 들어있어서 이제 같은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면 일단 노안이 오거나 시력 또 백내장 같은 게 있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시력에 대해서는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용지가 A4입니다. A4 용지에 이 정도 되면 포인트로는 한 20포인트, 한 3, 4포인트 되는데 이걸 읽고 그대로 하시라는 거죠. 눈을 감으세요 하면은 정말 그대로 하는지 이제 읽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청력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귀 듣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제 기능, 그러니까 손이나 어깨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하체 기능은 잘 걷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변을 지린 적은 없는지, 요실금의 문제, 영양 상태가 어떤지, 우울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ADL, IADL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낙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거 환경 또 사회적인 지지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가정학회에서 2016년도에 그 노인건강종합평가라는 그 노인 주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CGA 아마 시중에 서점에 가면은 이 책자가 있을 건데 아마 필요하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그 평가 항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병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지 중풍을 앓았던 적은 없는지 관절염이 있는지 뭐 교육 수준 음주나 흡연에 대한 거 운동에 대한 거 누누이 말씀드렸던 복용 약물에 대한 것도 한번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년 가을철이 되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 접종을 노인들은 꼭 필요한 그 예방 접종인데 그걸 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만들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선별형으로 보면 영양 상태가 어떤지 뭐 이 내용은 좀 자세히 말씀을 좀 이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 입구하는지 시력, 청력, 통증, 배뇨, 인지기능, 선망, 우울, 신체 기능, 낙상, 사회적인 지지, 그리고 좀 추가한 게 의사결정입니다. 요즘 이제 그 노인분들이 이제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특별법이 되면서 뭐 보라매 병원 사건, 신촌 세브란스 그 김할머니 사건처럼 그런 이제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전의료 의향서인 경우에는 건강하실 때 내가 말기가 되거나 내 의사 표시를 못하고 임종기 했을 때 어떤 치료를 나는 기관지 인투베이션을 안 하겠다 뭘 할 건지 아니면 뭐 수액을 안 맞겠다 또 심장 정지 심정지가 됐을 때 CPR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이제 사전 의료 의향서고요. 입원을 하거나 말기 상태거나 임종기에 있을 때 어떤 내용만 내가 치료를 받겠다. 이건 본인이 받기도 하고 보호자가 의사가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였는지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 씹고 뜯고 뭐 이러는 무슨 뭐 광고도 있는데요.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 상태 그리고 뭐 잘 보고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각 기능 장애가 굉장히 심하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다 침침해지고 백내장이 오고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노인이 되면 백내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리고 백내장은 뭐 입원도 필요 없이 바로 수술하시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눈을 감으세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시던지 아니면은 시력표가 있으면 시력을 한번 좀 재어 보시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5m에서 보통 시력을 재게 되는데 조그맣게 눈앞에서 그러니까 30cm용으로 시력표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신문에 그 큰 제목 말고 한 중간 제목 정도가 되면은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으면 시력이 0.4에서 0.5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읽으면 모르겠지만은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혹시 백내장이 아닌지 뭐 백내장을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지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뭐 시골에 사시는데
한 15년 전에 서울 집에 오셔서 눈이 좀 침침하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안과 하는 친구에게 갔더니 백내장에서 수술을 하셨었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침침하게 이렇게 사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져 있지 않는지는 꼭 한번 보시고 이전보다 시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과를 한번 가 보시도록 좀 권유를 드리고요. 노인성 난청은 조금 청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잘 많이 못 들으시는 경우에는 꼭 한번 청력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게 보청기를 하시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귀찮고 소리 나고 윙윙거리고 불편하고 안 하시는데 일단 잘 못 들으시게 되면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디 노인정이나 친구분들 만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은 웃고 떠들고 재미난 소리 했는데 다른 사람 웃는데 자기는 못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뭐라고 하면 잘 어울리지도 못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디 뭐 길거리 가다가 뒤에서 뭐 비키라고 하는데 뭐 위험하게 차가 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비키세요 하는 못 들어서 위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청력에 대한 것도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는데 간단한 건 이 귀 뒤쪽에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비비시면요. 그건 이제 양쪽을 잡고 그러니까 이게 비볐을 때 소리가 이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그게 한 30에서 한 40데시벨 정도에 되는 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못 들으시거나 뭐 귀 뒤에 가가지고 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속삭인 듯이 물어봤을 때 잘 못 들으시면 혹시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지 한번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권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팔 사용하는 겁니다. 어깨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오십견이 와가지고 어깨 제대로 못 사용하면은 특히 노인분들 많이 이제 건조해지고 가려움증도 많고 등이 가려울 때 등 못 끓는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못 끓으시고 문제는 식사도 잘 못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세수하거나 머리 감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머리 뒤로 양손을 올릴 수 있는지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가는지를 간단하게 해서 못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정형외과를 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이브는 손인데요.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손에 뭐 파킨슨이 있거나 무슨 진전이 있어서 아니면은 마비가 와서 그러는 건지 그러면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하면은 식사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는 그래서 뭐 볼펜이나 뭐 동전 집어보라고 하는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낙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낙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골절의 위험성 또 머리를 두부 예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하지 근력이 떨어져서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앉아있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3m 걸어가서 다시 뒤돌아와서 다시 앉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일어나는지 걷는 건 어떻게 잘 걷는지 또 도울 때 균형 감각은 밸런스를 잘 맞는지 또 앉을 때 이런 걸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걷는 걸 한번 보셔도 되겠지만 이런 걸 간단하게 해서 물론 이제 10초라는 게 있지만 뭐 이건 연구용이지만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력이 어떤지를 한번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드 업 앤 고 테스트라고 해서 뭐 TUG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타임드는 그 시간을 잰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업 앤 고 테스트인데 이렇게 와서 한번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균형 감각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발을 이렇게 붙이고 한 10초 이상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미 텐덤 스탠스라고 그래서 이제 반일렬 자세로 서는 거 그리고 발을 이제 모아 가지고 한 10초 이상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서 균형 감각이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3m 걷기도 중요하지만 이 보행 속도, 근력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행 속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보실 수도 있고 또 근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의자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는데 얼마나 빨리빨리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근력 강화를 하는 게 굉장히 평가를 하고, 이게 노쇠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되고 낙상도 관계가 되고 이 전체적인 건강 상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한번 평가를 하고 계속 운동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해서 호전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실금입니다. 요실금 굉장히 많으시고요. 병원에 소변 보는 게 불편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80세 할머니가 이 딸이 아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병원에 오셨는데 뭐 진찰을 하고 물어보고 하셨는데 뭐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하시고 그랬는데, 다음에 와서 물어보니까 병원에 오셨던 이유는, 그때는 이제 혼자 오셨는데요, 물어보는 이유는 소변이 자꾸 나오고 새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며느리도 있고 부끄러우니까 이야기를 못 하셨고 그게 불편해서 오셨는데 잘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가 됐건 간호사가 됐건 사회복지사,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치매 관리 선생님들이 주가 간호사 선생님 아니거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신데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히 할머니 분들은 소변 보시는 게 불편이 없는지, 요실금에 불편이 없는지, 또 할아버지 분들, 남자 노인들은 밤에 혹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밤에 화장실, 야간요가 자주 있지 않은지 물어보시고, 그러면 요실금이 있으면 요로 가면 방광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항생제를 쓰면 바로 좋아지시거든요. 우리가 요실금이 생기면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는 약물을 쓰거나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일시적인 거죠. 일과성인데요. 그렇지 않고 뭐 복압성이나 절박성, 뭐 일류성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영양 상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굉장히 증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한번 물어보시고 틀니를 씹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는지, 삼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꼭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영양 상태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듯이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가 18.5, 뭐 다들 아시겠지만 BMI는 몸무게, 킬로그램 몸무게를 본인 키, 미터 키, 그러니까 60에 뭐 170에 60kg다 그러면 60kg를 1.7로 두 번 나눠지게 되는데 그 값이 18.5가 되면 이제 저체중이고 이건 영양 상태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영양 상태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부러 줄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최근 6개월 사이에 3kg, 이게 보통 뭐 60kg, 50kg, 60kg 몸무게라고 그러면 한 5% 이상이죠. 5%에서 한 10%가 줄었지 않았는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시고, 노인분들은 잘 체중을 안 재시는데 저는 외래 진료 뭐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오시면 꼭 체중을 재거든요. 노인분들은. 그래서 잘 모르시거든요. 우리가 체중이 빠지더라도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오래간만에 6개월 만이나 몇 달 만에 온 뭐 자녀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치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고 계시는데 치매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같이 사는 뭐 자식들은 잘 기억력이나 이거 잘 모르는데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가끔 어떤 그 딸이나 아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잘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딱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체중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재고 빠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영양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혼자 사셔서 그런 건지, 우울해서 그런 건지, 치매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도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표면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동학대 많이 나왔지만 노인학대도 잘 숨겨져 있어서 잘 나오지가 않지만, 노인학대 중에서 뭐 신체적 학대, 욕하고 때리고 하는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뭐 경제적 학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방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케어해 주지 않는 거죠.
뭐 옷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뭐 그중에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줘서 혹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인지기능 평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문가시고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기억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세 단어 기억하기죠. 이제 단기 기억이 주로 떨어지니까 나무 자동차 모자를 알려주고 3분이나 5분 후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그리기,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종이를 주고 11시 15분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정말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보는 방법들이 있고, 뭐 MMSE라는 것도 있고, 뭐 DSQ, 뭐 GDS, 전반적인 이제 기능 상태가 어떤지, 뭐 GDS, CDR, 이거는 아마 이번 강의 말고도 굉장히 하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 단어 기억하기를 해서 3개 이상이 기억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MMSE는 아마 잘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치매까지는 않지만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모카 K, 모카라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MMSE보다는 조금 까다롭고 좀 어려운데요. 이거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우리가 23점이나 24점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관리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다음 우울증, 나이가 드실수록 굉장히 증가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독거 노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노인 우울증이거든요. 이 우울증 때문에 잘 관리를 못해서 좀 비극적인 이제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좀 우리나라 분들은 감정 표현을 잘 젊은 사람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잘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또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가짜 치매라고 하는 가성 치매, 노인 우울증인데 마치 그 양상이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진압력도 떨어지고 활동 능력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가성 치매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 있는 노인 우울 평가라고 하는 GDS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간단하게. 혹시 너무 기운이 없고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이렇게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 GDS라고 하는 노인 우울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강의에서 치매 감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이제 8점 이상이면 조금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다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치매 환자 관리를 하실 때 가서 이야기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울하지는 않는지도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환자를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의사나 간호사나 노인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사회사업과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먼저 좀 물어보셔야 되는,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우울증에 대한 거, 우울하지는 않는지 꼭 한번 여쭤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실금입니다. 잘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요실금이 있지 않는지, 소변이 지리지는 않는지, 또 우울증, 우울하지 않는지 해서 우리가 굉장히 도와드릴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망은 치매하고 다르게 급성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좀 일관성이 없고 의식 수준이 좀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 선망은 여러 가지 원인들, 갑자기 저혈당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약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전해질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술 먹다가 아니면은 약 쓰다가 금단 증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영양결핍, 뭐 감염, 폐렴, 요로 감염, 폐혈증, 시력장애, 청력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뭐 약물 또 나왔습니다. 예. 약물에 대한 것들이 혹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러지 않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ADL 기능 아까 처음에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 ADL은 한국형 KADL이 있고 KIADL이 있는데 그걸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ADL 항목은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움 없이 혼자서 옷을 옷장에서 꺼내서 입을 수 있다. 중간 단계는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됐는데 뭐 12월 달 영하 5도 10도가 됐는데 뭐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나오셨다. 그러면 혼자서 도움 없이 혼자서 옷을 잘 꺼내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부적절하게 입은 거죠. 그런 경우는 부분이나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입기, 또 양치나 머리 감기나 이런 세수할 수 있는 거. 원래 이제 애국에 있는 ADL 항목에는 세수하기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목욕하기만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그 세면대에서 세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세수하기가 들어가 있고요. 목욕하기, 식사하는 거, 뭐 이동,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집안 내에서 이동하는 정도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실 수 있는 건지, 또 대소변 제대로 조절하는지가 이제 ADL 항목들이고요. IADL 항목들은 그루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단장이죠. 뭐 빗질할 수 있는 화장, 면도, 손발도 깎을 수 있는 건지, 뭐 기구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몸단장하는 거, 집안 일 제대로 하시는지.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 자녀분들하고 같이 사신다면 굳이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뭐 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건지, 뭐 해본 적이 없는 건지도 한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식사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빨래하는 거,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고 그냥 동네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또 버스나 뭐 전철이나 택시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건 살 수 있는지, 돈 관리할 수 있는지, 전화 제대로 사용하는지, 약 제대로 챙겨 먹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미 아마 치매가 있는 분들이고 하시면 장기요양 등급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케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이런 부분들 다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때 다 평가가 돼 있던 부분들입니다. 낙상 평가 아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환경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안에서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지, 미끄러운 게 없는지, 낙상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목욕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꼭 한번 가정 방문을 하신다면 확인을 해 보시고 미끄러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낙상입니다. 위험 요인이.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위험 요인이 낙상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 낙상을 한 번이라도 당하셨으면 그리고 골절이 됐으면 또 다치지 않을까 걱정돼서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면 근력이 약화되고 하면 더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낙상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뭘 지팡이를 하고 있는지, 약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은 한번 꼭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봉지에 다 좀 병원에 오거나 어디 센터 올 때 한번 가져오시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방문을 하셨으면 좀 가서 먹는 약 다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약들 무슨 약인지 한번 확인하고 병원에 가셨을 때 꼭 약을 그 주치의나 다니시는 의사하고 확인을 해 보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지직 말기 의료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 누가 도와줄 건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돈은 누가 낼 건지, 누구랑 살고 있는 건지,
지역에서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특히 이제 사전의료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거 어디서 작성하냐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 단체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건강보험공사 지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단 지사에서 이걸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건보공단 지사에 가시면 이거 사전의료의향서 받고 있거든요.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요약을 하면 좀 포괄적으로 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영양 상태가 어떤지, 씹고 이런 구강 상태는 어떤지, 잘 보고 있는지, 잘 듣고 있는지, 통증은 어떤지, 요실금은 어떤지, 기억력은 어떤 게 있는지, 선망 상태가 있는지, 우울하지는 않는지, 못 움직이는지, 낙상에 대한 것, 사회적인 지지, 의사결정에 대한 것을 조금 한번 평가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아마 뭐 교육 자료나 그러니까 치매 케어 그 관리 요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뭐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병인데요. 아마 여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사회사업과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약을 쓰고 약 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드릴 필요는 없고 아마 고혈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하시는데요. 주는 왜 고혈압과 당뇨병을 나이가 드시고 노인 되셔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고혈압이 굉장히 증가하십니다. 뭐 노인분들의 한 절반 정도는 고혈압인데 그러면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100% 고혈압이 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고혈압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일종의 병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고혈압 생기니까 조절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가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배기성 고혈압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흰 옷을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 가운이나 간호사 가운 보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평상시는 높지 않은 경우인데 쉽게 얘기하면 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갈 수 있고 평상시는 괜찮으시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노인분들에 많고 또 노인분들은 고립성 수축기 혈압, 이제 수축기 확장기가 있는데 확장기 혈압은 정상인데 수축기만 올라가는 경우가 혈관이 좀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생겨서 노인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고혈압 환자들 있는 경우에 관리를 하고 꼭 한번 체크하시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기립성 저혈압하고 식후 저혈압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수축기 혈압이 20, 확장기 혈압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혈압이 떨어지면은 어지럼증이 생기고 넘어지고 낙상의 위험성이 있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런 혈압 일어나면은 어찌러찌하고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꼭 천천히 일어나시고 뭘 붙잡고 일어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또 많은 부분들이 식후 고혈압입니다. 저혈압입니다. 식사를 하시게 되면 젊은 분들은 이런 경우가 없지만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 공급량이 많아지고 혈액이 조금 쏠리게 되고 하면은 전체적인 뇌에 가거나 하는 혈압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러실 수 있어서 혹시 누워있거나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 어지럽거나 아니면은 밥 먹고 나서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중 변동이 심하고요. 또 이런 다약제 복용, 질병 다박성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관련이 되고요. 또 혼자 사시는 거, 영양 상태, 치매 이게 다 관련이 되십니다. 뭐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나이가 드셨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다 똑같습니다. 140에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올해 이제 2018년도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이전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고 일기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2번 정도 쟀을 때 160에 100 이상이면은 2기 고혈압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는 바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 확장기 혈압은 그대로인데 수축기만 높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축기 단독 고혈압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혈압은 한 번으로 재가지고 우리가 높다 낮다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혈압 잴 때 한 5분 정도 좀 편하게 있으시고 재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립성 저혈압, 앉아서 누워서 서서 재시고, 아까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증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재보시고요. 그래서 병원에 2달, 1달, 2달, 3달에 한 번 가서 병원에 가서 혈압을 한 번 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 혈압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가정 혈압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특히 간호 선생님들은 혈압계가 아마 있으실 거니까 방문을 하거나 센터에 오시면 꼭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이 없는 분들도 한번 재보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왜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치료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혈관이 망가져서 중풍이 오고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콩팥이 망가지는 심부전이 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이 떨어지는 뇌졸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인 노인분들도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80세 이상인 분들도 꼭 치료를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 연구를 했더니 뇌졸중이나 총사망률, 심부전 80세 이상인 분들에게 했더니 39%, 60%까지도 감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혈압 관리는 꼭 하셔야 되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 고혈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좀 싱겁게 드시는 것분도 중요하고 좀 천천히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립성 저혈압, 식후 저혈압, 이게 낙상 이런 부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꼭 한번 활동을 하긴 해 보셔야 되고요. 80세 아래에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목표는 140에 90, 진단 기준도 그렇고 혈압 조절 목표도 140에 90입니다. 80세 이상이거나 많이 좀 기능 상태가 나쁜 분들은 조금 높은 150에 90 미만으로 조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표로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약제들 중에서 어떤 약제들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노인 당뇨병입니다. 굉장히 당뇨병도 노인 되시면서 굉장히 늘어나시고요. 고혈압, 당뇨병이 있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3다 증상이라고 다음 다뇨 다식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물도 많이 먹고 소변도 많아지고 식사량도 많아지면서 체중 감소가 있는데, 노인이 돼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미 진단을 했을 때 이미 여러 가지 병들이 있으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뇨병을 이야기를 이제 했던 부분이 저혈당입니다. 이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진단 기준은, 당뇨병 진단 기준은 노인이건 일반 성인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공복을 하고 8시간 공복을 하고 126 이상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다뇨 다식이 있으면서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혈당을 아무 때나 식사 후 상관없이 했던 2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경구 당 부하 검사를 하고 2시간 후에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아마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게 당하혈색소입니다. 당하혈색소는 3달간의 평균 혈당, 식사 유무에 상관없이의 그 혈당이거든요. 그래서 6.5%, 이 4가지 중에 아무거라도 있으면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노인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목표도 2형 당뇨병은 6.5% 미만으로 하게 되고요. 집에서 이렇게 혈당을 재신다면 130, 130, 180 미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노인에서의 당뇨병 치료 목표는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을 잘 조절해서 뭐 심근경색이나 중풍이나 망막이 망가지거나 콩팥이 망가지거나 신경 뭐 또 당뇨발이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혈당이 생기시는 게 굉장히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젊은 성인은 당하혈색소가 6.5나 7% 미만으로 하는데 조금 느슨하게 하자는 거죠. 노인이 돼서는. 그래서 건강한 노인은 한 7.5% 미만, 좀 기능이 안 좋고 하신 분들은 한 8.5 미만, 노쇠하거나 치매 노인들, 이제 중증 이상의 치매 노인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혈당 조절을 하게 되면 저혈당이 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8.5 정도로 조절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혈당입니다. 6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가 이제 좀 증상이 있는데요. 증상이 있는데 이제 가장 잘 생기는 게, 나이가 많거나, 뭐 식사를 제대로 약은 잘 먹었는데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거나, 아침 일찍 또 운동을 나가시거나, 또 인지기능이 치매가 있어서 약을 2번 먹거나, 아니면은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이제 손이 떨리고 아마 당뇨병 환자이고 저혈당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손이 떨리고 심하게 배가 고프고 식은땀이 나고 쓰러질 것 같고 현기증이 나고 심한 경우는 경련도 생기고 혼수 상태에 빠져 이제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질환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저혈당이 오는데 자율신경계가 반응이 저하돼 가지고 노인에서는 뭐 손도 떨리고 배도 고프고 식은땀이 나지 않고 그냥 혼수 상태에 오실 수가 있다는 무증상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 식은땀 나고 저혈당 증상을 꼭 교육을 시키시고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뭐 사탕을 먹거나 밥을 드시거나 꼭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혈당을 좀 자주 재보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 당뇨병 치료는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게 있지만 매 끼니를 좀 거르지 않고 잘 드시는 거고요.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적절하게 약을 드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혈당이라는 것을 우리 노인분들에게 꼭 어르신분들께 교육을 시키고 배가 고프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기운이 없으면 바로 뭔가를 드시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시고 약물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